아니 지금 그래서 머릿속에서 뭘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나도 명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게 별로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별로 없는 건 아니지. P면 Q이다를 알면. 그치. P며 Q이다와 이제 P와 Q 간의 관계, 뭐 그러니까 뭐 조건, 뭐 명제, 그리고 명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여기대우, 응. 뭐 그 정도만 알지. 이제 지금 보였던 것처럼 이제 10가지의 명제에 대해서는 이제 몰랐고. 그리고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어. 같이 알아볼까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P면 Q이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치. 수업자로서 그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정말 수리 논리학적으로는 음. 이런 얘기들을 더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음. 참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x 빼기 2는 0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x가 2일 때만 참이고 3이나 4, 5 이럴 때는 거짓인 거잖아. 그치. 기본적인 우리 그치. 상식으로는. 그치. 근데 약간 그런 꼴이 예를 들면 거리 재는 거 매트릭이라는 개념. 거리 재는 걸로 가면은 어떤 그 시스템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 그럴 수 있지. 이걸 같은 걸로 보냐 다른 걸로 보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해지더라고. 즉 수학적으로 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걸로는 이제 뭐 물론 이렇게 배우고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배우잖아. 참인 것들 그 여기에서 이 변수의 값에 의해 참거지 다른 것이라고 해서 참인 것만 전체 집합에서 다 싹 다 모았다면 그걸 진리 집합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래서 참이라는 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 를 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냥 수식 계산해서 그치 이게 참으로 만드는 거지 아니지 이걸 많이 판단해봤지만 그래서 정말 수리 논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참이라는 걸 우리가 적어도 학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라는 것도 궁금하더라고. 사실 뭐 그것까지 필요한가 싶긴 한데 그치. 물론 교과서 내용에 넣을 것 같진 않은데 그치. 지금 이제 너가 하는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요새 이제 그 나오는 AI들의 그 리즈닝 모델들에서 어쨌든 추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졌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원래 소위 말해 추론 모델이 등장하기 이전에 무슨 LLM 모델들, 챗GPT 같은 것들은 무언가 입력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 나 우울해라는 문장을 뭐 입력을 하면 그 문장과 유사한 지금까지 쌓여 있던 걔가 학습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적합한 문장을 반환을 하게 했단 말이지. 근데 최근에 나오는 추론 모델들은 뭐 나는 뭐 요래서 요래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한번 이 말을 한 번 더 추론하고 그 다음 말을 추론해가지고 뭐 정답을 원한다, 그러니까 꺼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추론의 방식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어떤 참 거짓의 명제의 플로우와 명제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낸 답변을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그냥 답변을 내는 것인지. 그럼 왜냐면 그 두 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그게 약간 제이군이 얘기했던 룰 베이스드 학습과 그냥 일반 지금까지의 학습과 유사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룰 베이스드의 어떤 뭐 학습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조건, 이런 명제를 알고 있고 그거를 학습한 모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룰 베이스라는 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런 추론 모델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나온 모델들일까? 라는 게 그냥
질문이었어. 그냥 머릿속에 든 질문이었어.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든 건 어쩌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다 인공지능 어쨌든 주어진 데이터에 의한 패턴 분석이 우선이잖아. 그렇지. 나는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답을 해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실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 그 무엇이 더 큰 집합으로 본 것인가가 이미 정해져 버려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 혹은 만약에 좀 고등하게 발전한 상태라면 정해져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 반대의 가능성도 고려해서 대답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즉 어떤 것이 더 큰 집합인가를 결정하는 게 그치. 윤리적인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 생각도 드네. 혹시 그렇다는 거는 그걸 고려하는 알고리즘은 있어야 맞는 것 같고. 있겠지. 무엇이 더 큰 집합인가를 결정하는. 그치. 어렵다.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치. 그럼 혹시 그런 것도 있는 건가? 챗GPT든 뭐든 하여튼 맥락을 파악하니까 맥락상 내가 이걸 큰 집합으로 봐줘야 되는구나를 판단할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지. 어떤 거를 큰 집합으로 봐줘야겠구나. 그럴 수는 있지. 난 그럴 수는 있다고 봐.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어떤 검증을 프롬프트를 물어봐서 검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막 가끔 이제 저 훈련소 있을 때도 그랬고 내가 이제 수학 박사를 그때 이제 졸업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수학 박사다라고 요즘엔 이제 얘기하고 다니면 가끔 이제 약간 반 정도는 나 기분 좋으라고 해주시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 듣는단 말이지. 수학이 어떻게 보면 철학과 함께 가장 이 윗단계 최고 단계 학문 아니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고등한 뭔지 알아.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려면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 나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직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공부를 한 분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당연히 힘들 거야. 내 생각에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 난 그렇다고 느껴. AI 그런 모델들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아는 학교의 어떤 그쪽에 대가로 불렸던 교수님이 있거든. 그분이 최근에 오랜만에 책을 내셨더라. 그거 자체가 이 수요가 생겼다 너 말대로. 왔다. 노 적어보자. 이것도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책 제목 좀 나중에 한번 보여줘. 그거 안 그래도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책이라고 보고 있어.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 아무 얘기나 해도 돼. 아무 얘기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자. 그냥 뭐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그렇지. 어차피 시간도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뭔가 일단 우리가 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명제 혹은 뭐 다른 명제지,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을 알아야 좀 제대로 된 프롬프트를 써서 이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건 좋은 것 같고, 다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LLM 모델이 진짜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룰과 관련된 학습이 아니라 그냥 학습 모델을, 그 학습된 데이터를 자기가 알아서 잘 조합해가지고 답변을, 그러니까 추론을 하게끔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라면 사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뭔가 명제나 증명을 할 때 배우는 과정이랑 조금 다른 스텝이잖아.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뭐 약간 뭐 책을 쓸 때 다른 코멘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것 같아. 또 얘기해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은 이런 책인 것 같아. 사실 그 수학할 때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수학을 할 거면 누구나 배워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딱 두 개 꼽는 게 예전에도 몇 번 있겠을 거야. 캘큘러스, 즉 미분적 분학이랑 그 다음에 선형대수, 행렬 계산하고 그리고 뭐 그거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그 벡터 공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그 유한 차원에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선형대수학 이 두 개를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이 두 개 교재를 쓰려면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 그렇지. 거기에서 미분적 분학과 심지어 선형대수학만 알면은 수학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어요 해서 그 미분적 분학과 선형대수는 딱 대학교 1, 2학년이 배우는 그 수준에서만 알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해석학으로 증명도 정확히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대수적으로 구조를 좀 더 그 추상대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계산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계산이 맘대로 되는 거야.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모두 약간 실무적인 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1, 2학년 때 미리 도구를 배우는 게 이제 미분적 분학 수업 대학교 1, 2학년 기초 수업인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캘큘러스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스튜어트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가 말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하는 거에 대한 게 어떤 단순히 마치 계산 공식 알려주는 것 같은 기술서가 아니라 이해했어. 그 앞단에. 우리는 더 깊이 알고 있지만 그치.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셔도 그치. 실무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해했어. 이런 느낌의 책을 한번. 그래서도 우리도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맞아. 그래서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챗GPT 현재 학습 모델이 어떻게 되었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 그 앞단 얘기인 것 같아. 이해했어. 맞아. 그런 것 같아. 약간 수학하는 사람 입장으로 조금 이런 상황이 반가운 건 사실 이전에는 수학도 어떤 하나의 언어다라는 표현이 그냥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었다면 그렇지. 이젠 자칫하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그치. 특히 수학적 사고 자체는 그치. 맞아. 사실 지금은 그 LLM 모델로 인해서 되게 많은 영역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수학적인 사고는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 자칫하면 질문이라는 교과목이 생기는 거 아니야? 질문. 그럴 수 있지. 퀘스천. 그렇지. 나는 그렇다고 봐. 나는 그렇다고 봐. 그래서 옛날에 챗GPT가 처음 딱 등장했을 때 내가 사실 딱 제일 먼저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질문의 시대로 이제 가겠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온 건데 그러니까 검색의 시대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궁금한 거가 무엇인지 정도 쪼개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필요한 문장을 구성하고 그냥 답만 구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좀 넘어서 이제 질문의 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검색들을 내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검색이든 아니면 어떤 원하는 답변이든 해주는 애가 생겼으니 이 애한테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를 더 잘 구성해서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올라가면 수학적 사고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너가 한번 이거를 해봐. 즉 약간 이런 거지. 질문하면 원래 답변 그냥 쭉 내놓잖아. 지금. 근데 If you have to, I'll be with you now.